더덕도 조금 해야 되고, 도라지는 미관상 조금 해야 되고, 이게 이제 고급 기재산에 좋은 거예요. 체험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더더욱 해먹을 수가 있어요. 이 장례 같은 것도 장기적으로 뭐 8년분, 10년분 이런 거 만들 생각하지 말고 묘삼으로 그냥 1년, 2년 키워서 손님들한테 닭도리탕 먹을 때 서비스로 한 5분씩 주게. 이건 뭐 서비스 한 몇천 원이 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게 표고, 느타리. 요것도 조금씩은 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나도 먹고 내가 제일 많이 먹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한 3헥타 정도, 뭐 한 2헥타만 하셔도 돼요. 하시고 작업로를 놓아야지 작업로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뭐 명이나물만 심는 거 키우지 말고 한 2헥타 정도의 임산부를 하시는 거야. 명인 여기 호깨나무 심든지 우리 79개 항목이잖아요. 그 79개 항목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한 2헥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업로를 한 800m 개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정이 1,100만 원이잖아요. 안방 관정 하나 파시는 거예요. 관수시설 거기 한다고 다 해요. 그러면 진입로하고 전기하고 상수도 시설까지 드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공모사업을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그거를 이제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1억 미만 가지고 되고 1억 정도면 거의 될 거예요. 1억 정도. 그거 다 됩니다. 소액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50% 지원사업.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편의시설. 내가 이제 산속에 살려면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편의시설이 뭐냐? 그러면은 관리사. 관리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관리사는 뭐 어떤 때 보조가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관리사는 관리동이 있어야 되니까 관리동 하나 짓고 그다음에 조그맣게 화장실 있어야 되고 정화조 탱크 뭐 한 20톤짜리 그럼 50명 쓸 수 있어요. 그거 하나 붙고 화장실, 샤워장, 주방 같이 넣어야 돼요. 편의시설은 그거는 융자로 하는 거예요. 융자는 내가 담보를 하든지 내가 뭐 주식을 팔든지 아니면 신용보증으로 땡기든지 어쨌든 편의시설은 내 돈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 최소로 하면은 한 3억 정도 하지 않을까. 공모사업을 1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의시설이 한 3억은 들어갈 거예요. 이 작업로를 800m를 개설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숙경영 체험님이나 숲속 야영장 허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은 다음에 그 비용으로 지정고시 받은 다음에 작업로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줍니다. 순서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이제 1km를 내는데 4m로 하면은 1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내가 자비를 해도 YVC 깔아야지, 레미콘 들어보야지. 레미콘 받자 가지고 7m 가는 거예요. 20cm 두께로 4m 폭으로 해서 7m 가면 끝입니다. 한 차 가지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700m면 100차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차. 그럼 레미콘 값이 8천만 원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 와이어 메시 값 1,000만 원, 인건비 2천만 원, 한 1억 2천 들어가야 돼요. 800m면 한 1억 들어가요. 거기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진입로는 반드시 포장을 하셔야 돼요. 차이라는 곳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가 이제 거의 다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헛개나 저기 명이나무 심고 뭐 장례도 있고 추가 구이들 하고 작업로 내고 그다음 상수도 해서 관수 시설하고 관용해서 물 파고 그러면 이제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규모를 그렇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돈이 나오는 건 숙박이에요. 숙박비에서 돈이 제일 나옵니다. 그건 돈이 투자가 안 돼요. 짜장면 만들려면 여기 밀가루 사야 되고 쇼팅류 사야 되고 돼지고기 사야 되고 파 사야 되고 담아내기 사야 되는데
이 캠핑장이나 트리하우스는 한 번 졸으면 투자비는 안 들어가요. 네. 관리만 하면 되는 거죠. 쓰레기 봉투 450원짜리 하나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얼마큼 할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하는데 그 직접 부닥쳐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부닥쳐야 돼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길 끝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물 상수도. 상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수도는 묻으실 때 1m 50 이하를 묻으셔야 돼요. 겨울에 얼기 때문에 꼭 1m 50 땅속으로 묻고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만들어야 되고 만들 때 그 배관망을 정확히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사진 다 찍어놓으셔야 돼요. 10년이라는 세월은 금방 가고요. 어디서 물이 셀지 몰라. 물이 새우면 다 영업 정지하고 포프레 물러가 다 파지져 버려야 돼요. 어디가 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중간에 물 관리, 상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급적인 상수도 쓰거나 계곡물을 쓰는 게 좋아요. 안반수 쓰면은 안반수가 대부분 철분이 많아요. 강원도. 이게 변기에서 변기가 시뻘게 져요. 빨래해도 빨래가 안 돼. 와이셔츠가 누렇게 나오는 거예요. 빨래가 안 됩니다. 가급적인 계곡물이나 상수도, 지역 상수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임업 시대는 거의 끝난 거예요. 이제 숲 시대로 가야 돼요. 숲 시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산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수입이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수입 없이 살면 좋긴 좋은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당히 투자해서 수익을 꾸준히 뽑을 수 있겠는가. 그게 첫 번째 룰을 위해 내 기분대로 하면 금방 막 엇소리 못하고 그냥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